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11번 간접법이랑 직접법을 비교해보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 ABC의 엑셀련 재무상태표와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직접법을 적용해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그 다음에 간접법을 적용해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접법부터 해볼게요. 직접법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종업원 등에 대한 현금 유출 요 세 개를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된다. 먼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 고객 관련된 거 뭐 있어요? 바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이렇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다면 뭐가 더 나올 수가 있을까?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번 문제 거기까지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보니까 고객 관련된 손익계정들 뭐 있을까요? 매출.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 혹시라도 외화 매출채권이 있으면은 외화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손익 같은 게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싹 훑어보니까 그딴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4개 계정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다. 해볼게요. 먼저 고객과의 거래가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이거부터 구해봐요. 매출과 대손상각비 두 개 있었어요. 매출 2만 원에 대손상각비 500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과의 거래가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19,500원 증가해요. 그 다음에 관련 자산 부채가 매출채권 기초 대비 기말 5,300원이 6,400원으로 1,100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증가했네요. 그리고 요것 말고 계약 부채 또는 선수금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없네. 여기서 끝. 나머지 대참하는 거 현금에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더 19,500 더하기 100원 빼기 1,100원에서 18,500원 나오네. 그래서 직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을 구해보자면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18,500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구해볼게요. 먼저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 공급자랑 관련된 거 뭐 있나 봐요. 첫째, 재고자산과 매입채무. 요거 두 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더 나올까? 공급자에게 선지급한 선급금 정도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거기까지는 없네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봐요. 요 손익 계정 중에 공급자랑 관련된 거 구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매출원가가 깔린다. 자, 매출원가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관련 손익 계정 뭐가 더 있을 수 있을까?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감모손실이나 재고자산 평가손실. 근데 그딴 거 없고. 그리고 하나 더. 혹시라도 매입 채무 중에 외화 매입 채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화 매입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손익도 추가할 수도 있다. 근데 없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자 관련 손익 계정이 매출원가 꼴랑 하나 있다. 실전에서도 공급자 관련 단기 손익은 매출원가 꼴랑 하나만 있는 경우들 은근 많이 나와요. 그럼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먼저 단기 손익 영향은 매출원가 14,500원 꼴랑 하나 있네. 이렇게 해서 공급자 관련 단기 손익 영향 14,500원이요. 그 다음에 관련 자산 부채는 재고자산 기초 5,000원, 기말 4,500원, 기초 대비 기말 500원 감소했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6,000원에서 6,800원으로 800원 증가했네요.
자, 관련된 당기손익, 관련된 자사부채, 나머지 현금에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13,200원 나오네. 그래서 영업 창출 현금에서 두 번째 구했네.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은 13,200원이요. 그 다음에 종업원 등과 관련된 현금 유출액 볼게요. 재무상태표에서 공급자, 종업원 등과 관련된 거 뭐 있나 봐요. 자산 쪽은 없고요. 부채 쪽에서는요. 미지급 급여, 미지급 판매비 요 두 가지가 종업원 등과 관련된 거네. 그 다음에 손익계정에서 뭐가 있을까? 판관비 중에서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 이외에 나머지 판관비들이 종업원 등과 관련된 판관비다. 여기서는 보니까 급여랑 판매비 두 개 있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종업원 등에 대한 현금 유출 구해봐요. 얘도 당기손익 역량에서 시작. 요거에 들어갈 것이 급여 1,200원, 판매비 800원. 그래서 종업원 등과 관련해서 당기손익 역량은 마이너스 2,0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관련된 자산부채 중에 미지급 급여, 미지급 판매비 두 개 있네. 아무튼 미지급 급여가 600원에서 950원으로 350원 증가했고요. 그리고 미지급 판매비가 300원에서 200원으로 100원 감소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면 돼요? 현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50원 나오네요. 그래서 종업원 등에 대한 현금 유출 1,750원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 쪽에 종업원 등에 대한 현금 흐름 1,750원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에 FVPL이 있으면은 걔도 영업활동 창출 현금에 반영하면 되는 건데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영창 여기까지 구해보자면은 18,500원 빼기 13,200원 빼기 1,750원에 가서 3,550원이에요. 그래서 영창은 이렇게 3,550원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얘를 뭐라 그런다? 직접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창만 구하면 되는 경우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순현금, 영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배당 법인세 중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만 추가하면 되겠다. 여기 이자 배당은 없고요. 법인세 납부만 있거든요. 요것만 한번 구해볼게요. 참고로 여기 보니까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800원 있고요. 요 위에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법인세 관련해서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해당 사항 없고요. 미지급 법인세가 관련된 거 있네. 미지급 법인세가 기초 100원에서 50원으로 50원 감소했네요. 그래서 현금 850원. 요 850원의 법인세 납부로 인한 현금 흐름은 영업투자 재무 쪼개는 게 원칙인데 실무적으로 쪼개는 게 불가능한 경우 영업활동에 몰빵하는 것도 가능하고 영업활동에 몰빵한다라고 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영순을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법인세 납부 850원까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영수는 2,700원 나와요. 요게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요거를 직접법으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간접법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간접법은요. 요거를 영창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구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음 2번. 간접법을 적용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각종 자산부채 수익 비용을 영업창출과 관련이 된 건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창과 관련된 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고요. 영창 이외의 것들, 뭐 영창 이외의 기타 영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재무활동은 초록색으로 체크할게요. 먼저 현금은 10,000원에서 17,200원이 되었는데 7,200원 증가했지 뭐예요? 영업투자 재무 3개 합계예요. 요거는 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고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은 영창 관련이 맞아야 아니에요. 맞지? 네,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 영업창출 관련 맞고요. 영창 중에서도 고객이에요. 그래서 요거 영창까지만 외우지 마시고요. 영창 중에서도 고객이다까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영창 관련 계정이 맞아야 아니에요. 맞지? 영창 중에서도 뭐예요? 공급자잖아요. 그래서 간접법 할 때는 영창이냐 아니냐 요거 가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물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영창 관련 계정이 맞아야 아니에요. 아니지. 얘는 투자활동 관련된 계정이잖아요. 투자.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는 영업 관련 맞아야 아니에요. 맞지? 법인세는 영업 맞잖아요. 근데 영창은 아니에요. 순수한 영업이 아니니까 얘는 기타 영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미지급 급여랑 미지급 판매비는 영창 관련이 맞아 아니에요. 맞지? 영창 중에서도 종업원등이에요. 그래서 영창이냐 아니냐 따지는 기준이 뭐냐면은 직접법 하잖아요. 아 여기 나온 거면은 영창이고 여기 안 나왔으면 영창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미지급 급여랑 미지급 판매비는 영창 맞고요. 영창 중에서도 종업원 등이요. 매입 채무 영창 맞나요? 맞지? 매입 채무는 영창 중에서도 공급자예요. 그 다음에 차입금은요. 차입금의 차입가 상환은 재무활동이잖아요. 이건 재무활동 관련된 계정이고요. 영창이 아니에요. 영창이 아닌 거는 싸그리다 그냥 초록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납입자본은 뭐예요? 재무활동. 뭐 증자, 감자 등등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이 매출부터 법인세 비용까지 샥 있는데 얘네들도 계정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매출은 영창 관련 맞아 아니에요? 맞지? 영창 중에서도 고객. 그 다음에 매출원가 영창 맞아 아니에요? 맞지? 손익계산서 계정도 마찬가지로 영창인지 아닌지 딸 때는요. 우리 직접법으로 영창 구했잖아요. 여기 등장한 애들은 다 영창이고요. 여기 등장 안 한 애들은 영창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아무튼 매출원가도 영창 맞고요. 굳이 영창 중에서도 따진다면은 공급자예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있네. 대손상각비는 영창 맞고 영창 중에서도 고객. 그 다음에 급여랑 판매비 어때요? 영창 맞지? 영창 중에서도 종업원 등. 영창인 애들은 싹 다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그래서 보통 영창 관련은 손익계산서 상단에 거의 대부분이 포진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영창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이고 감가상각도 유형자산 관련이잖아요. 감가상각비는 투자활동 관련된 손익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어때요? 유형자산은 투자활동. 얘네들은 투자활동 분석할 때 고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영업이긴 영업인데 영창은 아니지. 기타 영업이다 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싸그리 다 더한 게 당기순이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창 구할 거잖아요. 빨간색만 반영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다. 먼저 영창 관련 당기손익은요. 매출, 매출원가, 대손상가비, 급여, 판매비 싸그리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한 방에 하는 게 바로 간접법이다.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간접법 할 때는 영창 관련 당기손익을 구해야 된다. 위에 다 있네. 매출 2만 원부터 매출원가 14,500원, 대손생각비 500원, 그 다음에 급여 1,200원, 그 다음에 판매비 800원이요. 이렇게 싸그리 다 더한 게 영창이에요. 2만 원 빼기 14,500원 빼기 500원 빼기 1,200원 빼기 800원 하니까 3,000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거 다 더한 거 했다. 그 다음에 관련 자산 부채 증가 뭐 하면 돼요? 매출 채권, 손실준환금, 재고자산, 미급급여, 미급판매비, 매입채무 요 영창 관련된 거 싸그리 가감해 주시면 된다. 해볼게요. 먼저 매출 채권이 기초대비 기말 1,100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 100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영창 맞지? 500원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감누는 투자활동이고요. 넘어가서 미지급법에서 있는데 요거는 영창 아니에요. 기타 영업이었고 미지급급여랑 미지급 판매비는 영창 맞지? 그래서 미지급급여가 350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미지급 판매비가 100원 감소했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6,000원에서 6,800원으로 800원 증가했고 이렇게 해서 영창 관련 당기손익의 합계 구했고요. 영창 관련 자산 부채들 싸그리 증감 조정했고요. 나머지가 뭐다? 현금에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얼마 나왔었지? 영창을 직접법으로 3,550원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간접법도 당연히 영창학계 3,550원이 나와야 된다. 해볼게요. 3,000원 더하기 1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350원 더하기 800원 빼기 1,100원 빼기 100원 하니까 똑같이 나왔다. 3,550원이요. 그래서 영창 3,550원 구했다. 어때요? 직접법이랑 똑같잖아요. 직접법은요. 고객, 공급자, 종업원을 따로따로 다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랑 비교해봐요. 어때요? 똑같은 거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그냥 세 가지를 합쳐서 한 것뿐이다. 그래서 영창이 얼마냐 물어본다면은 3,550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간접법 문제에서는 영창까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영업활동 순현금 영순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자 배당 법인세 중에서 영업으로 보는 부분까지 추가로 가감하면 된다. 이번 문제에서는 얼마였지? 850원에 네 법인세 납부액이 있었고 그래서 영수는 2,700원이에요. 또 영순 물어봤는지 영창 물어봤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간접법과 직접법은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만 더 구하기 쉽게 왁구를 계량해 볼게요. 일단은 영창 관련 당기손익 3,000원을 구해야 되는데 요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빨간 거 있지? 빨간 거를 일일이 다 직접 가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영창 관련 당기손익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손익계산서 중간에 한번 끊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바로 영창 관련 당기손익 합계 3,000원이에요. 1번 영창 관련 당기손익을 일일이 다 가감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거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영창이 아닌 것을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편해요? 두 번째 방법이 더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영창이 아닌 것을 제거하면은 얼마? 3,000원이 돼요. 그러면은 당기순이익 1,700원을 영창 3,000원으로 조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당기순이익 1,700원. 여기서 뭐 한다? 바로 영창이 아닌 것들,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 법인세 비용 요 세 개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법인세 비용부터 800원 제거할게요. 플러스 8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요거 법인세 비용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촌스러운 표현이에요. 뭐라고 하는 게 더 세련돼 보이냐면은 법인세 비용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해줘도 세련돼 보여요. 요 법인세 비용을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제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히 없어요. 뭐냐? 얘는 영창 관련 당기손익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영창 관련 당기손익인데 요 당기손익 1,700원 안에는 영창이 아닌 애들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제거 쳐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쳐내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쳐내야겠네. 요게 얼마야? 500원이네. 이렇게 마이너스로 제거해야겠다. 자,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포함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제거하는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도 얘까지 얼마야? 1,000원이지. 감가상각비 1,000원도 제거해야 돼요. 왜 제거해요? 감가상각비는 영창 이외의 손익이니까 투자활동 관련된 손익이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웠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에서 잠깐만 안 되지. 가산해야지. 네, 다시.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에다가 가산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안양에 살고요. 종로에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나는 황윤아는 안양에 산다도 맞는 말이고요. 황윤아는 종로에서 강의한다도 맞는 말이다. 근데 그걸 두 개 엮어서 황윤아는 안양에서 살기 때문에 종로에서 강의한다. 이딴 소리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이 없는 비용이기도 하고요. 간접법에서 당기순이익에서 가산 조정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현금 흐름이 없는 비용이라서 간접법에서 가산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요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1,000원 이렇게 되는데 왜 얘를 제거할까? 이유는 딱히 없다. 뭐예요? 얘든 공통점 뭐예요? 영창 관련 당기손익이 아니잖아요. 기타 영업이든 투자활동이든 재무활동이든 영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거한 것뿐이에요. 현금 흐름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영창 관련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창 관련된 거는 제거하는 거 아니고요. 영창이랑 관련이 없는 것만 골라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똑같지? 1,700원 더하기 800원 빼기 500원 더하기 1,000원 하니까 3,000원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손익계정이 모두 다 나온다면은 왼쪽 방법, 오른쪽 방법 둘 다 가능한데 1차 객관식 기준으로는요. 왼쪽에 있는 것들 다 제시 안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이 방법은 그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제 지울게요.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간접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간접법 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양식도 있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 세전 이익에서 시작하는 양식도 있거든요.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 얼마예요? 당기 순이익 1,700원에 법인세 비용이 800원이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은 2,500원이지. 세전 이익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간접법을 세전 이익 2,500원에서 시작한다고 쳐요. 뭐만 달라져요? 요 세전 이익은 당기 순이익에서 이미 법인세 비용을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2,500원 마이너스 500원 플러스 1,000원 이런 식으로 영창 관련 당기 순이익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다. 만약에 세전이익에서 시작한다면은 이미 당기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전이익에서 시작할 때는 법인세 비용을 또 제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1차 때는 이렇게만 숫자 3,550원, 2,700원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얘를 고전적인 양식의 간접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고전적인 간접법 양식은 이래요. 당기순이익 1,700원 일렬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옮겨 적으면 돼요. 법인세 비용 800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500원, 감가상각비 1,000원. 그리고 요 3,000원에 요거는 플러스 조정이에요? 마이너스 조정이에요? 플러스지? 3,000원 플러스 요거 빼기 요격에 3,550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손실 충당금이 손실 충당금의 증가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손실 충당금의 1,000원 증가, 100원 증가 이렇게 재고자산이 500원 감소했네. 재고자산의 감소 500원. 그 다음에 미지급급여 증가 350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증가 800원. 얘네들은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마이너스겠지. 매출 채권의 증가 1,100원.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미지급 판매비의 감소지. 아이고 잠깐만 너무 못 썼다. 미지급 판매비의 감소 100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영창이 나온다. 참고로 여기 매출채권의 증가, 손실충당금의 증가 두 개 합쳐서 순 매출채권의 증가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표시해도 된다. 그래서 영창이 얼마 나와요? 3,550원 나오고 요 밑에다가 이번에는 법인세 납부 하나 있지? 법인세 납부 850원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2,700원.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고전적인 양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차 때는 요 3,550원, 2,700원 요 숫자만 꼴랑꼴랑 구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2차 때는 요 고전적인 양식에 따라 간접법 현금표를 보여주는 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직접법, 간접법 둘 다 끝났네. 참고로 이것도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법 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영업창출손익 3,000원이거든요. 요 영업창출손익 3,000원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첫째, 네, 영창 관련된 손익들을 일일이 다 더하면 된다. 요게 직접법의 방식이에요. 네, 직접법은 한 방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거다. 근데 간접법은 어떻게 해요? 간접법은 당기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영창 이외 손익들을 제거해서 3,000원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간접법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뭐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3,000원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직접법은 따로따로, 간접법은 한꺼번에. 그 다음에 여기서 모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하면 되는 거예요. 영창 관련 자산 부채를 증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재고자산, 매입채무, 매출채권, 미지급급여 등등등 그러면은 영창이 딱 도출이 되는 것이에요. 요게 바로 간접법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은 동일한 방법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론 설명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객관식 연습 문제랑 주관식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여기서 1일차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